우리 560쪽에 공공택지 나오죠? 자, 이 공공택지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공공택지. 네모에 꺼놓고 별표 쳐요. 자, 공공택지 시험 문제입니다. 공공택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의 네모였고,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입니다. 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밑줄 그어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쭉 보면 밑에가 공공사업에 대해서 열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걸 다 외워요? 그러나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 공공사업이 아닌 건 이건 공공사업이 아니에요. 공공사업이 아닌 것은 이건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우리 정비사업 있잖아요. 정비사업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세판짜기 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갖다가 다시 논아 갖는 거니까 이건 민간 택지지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요.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이게 환지 방식으로 들어갈 때예요. 환지 방식. 그러니까 수용하는 방식일 때는 공공택지에 해당이 돼요. 공공사업인데 이 환지 방식으로 우리끼리 해 들어간다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가 아니고 그냥 민간택지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공공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가 이제 공공사업이 쭉 서술되고 있죠. 그 밑에 보니까 1호에 보니까 국민주택 건설 사업 밑줄, 대지용 사업 밑줄 긋고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대지용 사업을 한다. 물론 이것도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다. 이게 쭉 밑줄 한번 그어봐요. 가로 열고. 이런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주체입니다. 이 공공사업주체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여 수용사용 밑줄 그어요. 수용방식으로 들어갈 때 공공사업주체가 수용방식으로 들어가는 국민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용 사업은 이 공공택지로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2번에 보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이 있죠. 택지개발 사업 밑줄 그어요. 우리 상무지구 택지개발 사업 한다. 상무 택지개발 사업 했다. 뭐 이런 건 공공택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시험 문제 이게 남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게 남아 있습니다. 나오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 제가 찍는 거예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됩니다. 택지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후반건설이 주택건설 하겠다 해서 후반건설이 활용하는 택지 있죠? 그건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택지지 뭐 자기가 공급받았으니까. 자,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는 택지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택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하는 내용이에요.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놓고. 자, 3호에 보니까 산업단지 개발 사업 밑줄 그어요. 평동 산업단지 개발 사업 한다. 거기에 마찬가지 공공택지 보겠다. 자, 4번에 보니까 끝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오른쪽 위에 한번 넘어가 봐요. 거기에 보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요것도 이제 그 바로 밑에 줄에 가로 열고 수용사용 방식 밑줄 그어요. 뭐 환지 방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예 수용사용 방식으로만 들어갈 때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번을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밑줄 그어놓고 요거는 이제 수용사용 방식만 해당됩니다. 수용사용 방식만 해당한다. 도시개발 사업 밑줄 그어놓고 환지 방식은 X에 해놔요. 환지 방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 공공택지가 아니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만 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이것도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만 갈 때 그래요. 환지 방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만 갈 때 그렇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을 보면 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나오죠. 이걸 지워요. 이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쭉 지우고. 자, 8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 나와요. 지워줍니다. 지우고 아이 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괜찮아요. 이것 가지고 뭐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틀렸다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마이크 등 강사니까 이제 개정된 건 알려드릴 의무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받아 적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혁신도시 개발 사업. 나주, 전남 나주, 여기 광주 혁신도시 있죠? 거기에 개발 사업입니다. 거기는 공공택지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 자, 9번 바로 밑에 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사업이 있어요. 세종시죠? 밑줄 그어놓고 신도시 조성되는데 그것도 공공택지에 해당이 되어진다. 자, 요 정도만 체킹을 하고 이걸 다 뭐 공공사업을 다 이을 수가 없어요. 뭐 안 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간 프린트물 봐요. 자, 올라간 프린트물을 보면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봤어요? 주택법인상 공공택지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랬고, 자, 8번에 1번을 보니까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이거 이제 공공택지로 봅니다. 예, 엄격하게는 이제 국지한지가 건설한 주택 수용 사용 방식 막 이런 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걸 맞는 걸로 치고, 자, 2번 봅시다. 택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여기까지가 공공택지인데요. 그 사업자가 주택건설 등 활용하는 택지는 제1입니다. 호반건설에서 이게 자기가 받아갔다 오면 자기 아파트 민영아파트 짓는 거야. 그래서 공공택지로 안 봅니다.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는 요건 공공택지로 안 본다. 자, 요게 지금 시험 문제로 남아있거든요.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3번 수용사행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공공택지로 봅니다. 자, 4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있죠. 평동산업단지 공공택지로 봅니다. 자, 5번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있죠. 예, 공동주택건설용지 역시 공공택지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 561쪽 리모델링 가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가요. 리모델링 별표 크게 쳐야 되겠어요. 리모델링은 별표 크게 치자. 리모델링 별표 크게 쳤어요. 예? 아, 이거 시험 문제다. 자, 리모델링 이거 시험 문제다. 이거 별표 크게 쳐놓고. 자, 리모델링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법만큼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이란 2차 과목 중에서 다른 과목들은 지금 쭉 듣다가 나중에 이어오는 건 막판에 가도 괜찮습니다. 뭐 7, 8월 달부터 내가 한번 이어보겠다. 그건 가능해요. 끝이 보입니다. 근데 공법은 7, 8월 때부터 내가 이어야 되겠다.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첫순환에 제가 갈 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별표 치고 하는 것들. 꼭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법 5배 분량. 민법 5배 분량이에요, 이거. 제대로 엮다 보면 이거 3배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엮어가지고 3배로 책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강주 새로운 고시학원에 오실 분 한 분도 없어. 얄팍하게 이렇게 엮는 거예요. 이거 보다 보면 뭐 중간에 생략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국토교통부령까지 시키려고 하면은 이거 엄청나요, 이거. 근데 합격은 해야 된다고. 합격시킬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하는 건 저의 테크닉이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줘야지. 안 따라주면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양이 조금만 된다면 제가 얘기하는 걸 안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해도 괜찮은데, 이 과목만큼은 공법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셔야 돼.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디에서 안 나올지를 이 가늠하는 건 강사가 가늠을 더 잘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제 나중에 5월, 6월 가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도 해볼 거예요. 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아, 이제 이건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네.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 그 전전에 나왔던 게, 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한번,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도 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제가 하자는 거, 공부하자는 거, 별표 치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 이순환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순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순환에 들어갈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 부동산 공법은 1순환에 했던 내용을 쭉 한번, 지금 동영상 다시 한번 들어주고, 학원 동영상 오픈되어 있죠. 그리고 와서 들으셔야 돼요. 그 위에서 제가 다져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세판잡이가 되면 아주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게 선생님들 보면 알지만 공법은 양이 워낙 방대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1순환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하지 왜 안 하느냐. 1순환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하고 2순환에 하고 3순환에 하면 30점 나와. 딱 화락 나와요. 했던 거 또 하고 하는 과목이 따로 있다니까. 공법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각각 다 달라집니다. 결석하면 안 돼요.
최소한으로 60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법에서. 예? 공법 40점만 맞자. 나는 40점만, 우리 선생님들이 오시는 분이 나는 40점만 맞을래 하시는 분만 있으면 저 첫순환에 했던 내용하고 맨날 이 얘기나 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6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공시세법에서 50점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60점 각 과목별로 선방을 해줘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법에서 10점 정도 더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시법 주고, 공법은 60점 딱 맞고, 이래서 합격을 하는 거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1순환에 했던 내용 복습하고 오십시오. 2순환에. 할 수 있겠어요? 너나 해라 하지 마. 같이 해야지, 같이. 참, 한참 하다 보면, 너나 해라. 건축법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리모델링이 있어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입니다. 건축법의 리모델링의 정의를 대수선하는 거. 대수선하는 행위도 리모델링입니다. 대수선은 제외한다면 틀려요. 두 번째가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거나 또는 개축입니다. 이렇게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정의가 이거였거든. 건축물을 증축한다니까 항상 늘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리모델링을 뜯어 고치는데 그 규모로는 안 되니? 하고 이의제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규모 이내로는 안 되는 거야? 하고 하니까 그래 그 규모 이내로 하자. 그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하자 해서 법이 개정된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법 외우면 뜯어 고치는 이 대수선도 리모델링이에요. 두 번째가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입니다. 여기는 개축이 없어요. 증축만 해당 사항이야. 건축법은 개축도, 건축물의 일부를 개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에 포함을 시키는데 주택법에서는 개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줄이는 건 무조건 늘어나는 것만 해당 사항이야. 늘어나는 것만. 자, 그러면 일부를 증축하는데 이게 주거 전용면적 있죠? 주거 전용면적만 늘리는 게 있어요. 주거 전용면적. 이걸 원칙적으로는 이게 30% 이내에서 늘립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30평이다면 3, 4번 구해서 약 한 40평까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소형주택들이 있어요. 85제곱미터 주거 전용면적이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4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거 다 볼 거예요. 먼저 틀만 잡고 이거 뭐 쓸 필요도 없어. 그 책에 다 나와 있어. 제가 먼저 틀만 잡아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주거 전용면적을 갖다가 30% 정도에서 늘리자 하는 리모델링을 하자 그랬어요. 이게 지금 6, 7년 전에 이게 해당되는 게 일부 증축할 때는 말이죠. 반드시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로부터 15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15년이 경과돼야만 일부 증축이 가능해요. 이걸 10년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냈어요. 증축할 때는 15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물론 10년만 경과하면 대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축할 때는 15년이 경과돼야 돼요. 자, 이게 한 6, 7년 전에 말이죠. 제가 일산에 살 때 주거 전용면적 30% 범위 내에서 이게 증축이 가능하다. 이 법주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분당이 걸리고 일산이 걸립니다. 15년 경과에서 여기에서 30평을 갖다가 약 한 40평 만들어내는 거죠. 30% 증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느냐. 이게 1억 5천씩 됐어요. 1억 5천. 그러면 분당에서는 한 30평 아파트를 1억 5천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나중에 기회비용도 있고 입주까지는 한 2년간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이 전세금 비용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나가야 될 거란 말이지. 시공사가 현대건설이 리모델링을 한다면 보증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각 세대별로 2억씩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지금 나가게 되는 거라고. 금융비용도 따져봐야 돼. 그러면 2억 정도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분당은 가능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거야 이제 한마디로. 그러나 일산은 과연 지금의 주택가격에다가 2억을 플러스 했을 때 그때 가격대가 나갈 거냐 하는 거야. 일산은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산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유, 이렇게 주거전용 변경하는데 이렇게 낼 것 같으면 내가 저기 파주 문산 가면 1억 5천이 32평짜리가 1억 5천이니까 내가 거기에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리모델링을 못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분당과 일산 사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단순 주거 전용 면적만 증축했더니 이렇게 돈이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것만 주거 전용 면적만 증축할 게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더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추가 부담금이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만 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안을 하게 돼. 입주자 대표에서 이렇게.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00세대, 아파트 단지가 600세대라면 뭐 한 200세대 정도 일반 공급하지 뭐 새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면서 우리도 공사를 이렇게 늘리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뭐를 요구하냐면 세대수를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뭐 세대수가 증가해? 안 돼. 못해. 세대수 못해. 그러면 우리가 이 재건축으로 가야 돼. 나중에 재건축으로 갈 거야. 그러면 재건축으로 집단으로 일산 신도시 전체가 뭐 수십만 가구가 재건축이 들어가 봐요. 난리 나는 거야.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시간차를 둬야 된다고? 사회적 문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 리모델링을 서서히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좋아.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양보를 하죠. 어떻게 양보하느냐? 일반 분양해. 그런데 일반 분양 공급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600세대인데 여기 600세대 더 지으면 안 된대. 여기에서 15% 이내로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65, 36일은 90세대인가? 15%면? 600세대에 15%면? 그러니까 690세대까지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새로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야, 이 동과 동 사이에 지어라. 이렇게. 동과 동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동양이라면 이건 남양으로 지어라. 뭐 이런 뜻이야.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면 동과 동 사이에서 15% 이내에서 90세대만 더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야. 와서 딱 보니 설계 도면 보고 하니 동과 동 사이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거야. 이런 건 안 돼. 이런 거 이게 못 지으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해달라는 거야. 이게 수직으로 그냥 꼭대기층에다 올려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90세대를 이렇게.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극구 반대. 이게 절대적 결사반대다. 만약 이거 무너지면 또 정부를 탓할 건데, 이게 해가지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 수직 증축은 진짜 안 돼. 국토교통부에서 절대 양보를 안 했어요. 이게 1, 2년간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국토교통부가 또 지죠.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게 3계층까지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하라. 다만 단서가 있어요.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신축 당시, 신도시가 생겨날 당시에 도면이 있어야 된다. 구조 도면이. 내력벽이 어디고 기둥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거기서 뽑아 쓰지. 이 구조도면이 바뀌어버리거나 이러면 인정을 못해요. 반드시 신축 당시에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될 때 그때 구조도면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주택 안에서 3계층까지 수익 증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 그러면 3계층까지 수익 증축하는데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가능하고, 또 나누는 거야. 14층 이하는 2계층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 야, 15층 이상은 뭐야, 조금만 하고 원래 14층 이하는 째가 나니까 더 높이 올려야지. 3계층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15층 이상은 어차피 높으니까 2계층만 하고, 14층 이하는 어차피 낮으니까 더 많이 수직 증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의제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봐요. 그러면 한번 해봐. 이의제기 한번 해봐.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맞아. 왜 이게 맞냐면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그래. 지금 신도시는 모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20층 아파트가 있어요. 20층. 20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20층 아파트가 있어요. 이 두 단지 20층 아파트를 보고서 학교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일산이나 분당, 특히 일산 같은 데 보면은 말이죠. 저층 아파트 단지가 저층 연립주택 단지, 이게 4층짜리가 우리 연립주택이라 해서 여기에 이 뒷골목에 우리 학원 뒷골목에 지은 연립주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처럼 들어왔어요.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단지 형태가 되어 있는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관리사무소 있고 다 있어요. 그게 한 단지가 아니야. 뭐 성저마을 한 20개 단지, 양지마을 한 20개 단지, 백성마을, 흰돌마을 20개 단지, 방가시마을 20개 단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게 뭐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 단지가 4층이거든요. 4층이에요. 4층. 그러면 4층 이걸 보고서, 이 단지를 보고서 초등학교를 하나만, 성저초등학교, 방가시 초등학교 하나씩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3계층으로 올려버리면, 3계층으로 올려버리면 하나가 더 들어와야 돼. 근데 이 들을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그렇다니까. 저층인 경우는 낮게 2계층만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고층인 경우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요. 3계층까지 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 내용이야, 스토리가. 지금부터 확인, 설명 다 끝났어. 자, 확인 깔 거야. 자, 리모델링. 자,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용어로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자, 1번 대손에 네모 엮어놓습니다. 뭐 10년이 지나면 대손이 가능해요. 2번과 3번을 묶어놓습니다. 2번과 3번을 묶어서 일부 증축이라고 써놓습니다. 대손 또는 일부 증축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주택법령이고,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대손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이 리모델링의 정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긋자고 하는 부분만 그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긋지 마세요. 공부도 하지도 않으려면서 아무데나 긋고 있어. 아, 참. 자, 보세요. 2번을 보면 사용검사일 밑줄 긋습니다. 사용검사일. 자, 바로 밑에 줄 또는 밑줄 그어요. 또는. 그 다음에 사용승인 1부터 밑줄 그어요. 15년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10년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냈습니다. 조심합니다. 15년 동그라미.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대가리로 들려요. 졸면서 들으면. 자, 네 번째 줄 갑니다. 네 번째 줄 끝에 이경과된 공동주택을 밑줄 그어요. 네 번째 줄 중간 끝에 이경과된 공동주택을 밑줄 그었어요.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 밑줄 그어요.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까지. 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바로 밑에 줄 의 30% 이내입니다. 밑줄 그어요. 의 30% 이내. 자,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에서 증축하는 행위 밑줄 그어요. 에서 증축하는 행위 밑줄 그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자, 이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봐봐. 준공 떨어지고 나서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하자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볼 거야. 이거 소괄호 열고 이거 40% 이걸 볼 거야. 자, 소괄호 열고 소괄호가 끝에서 두세 번째 줄 있죠. 30% 이내 거기 나와요. 자,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소형주택입니다. 40% 이내예요. 그러니까 소형주택은 더 많이 이렇게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잡는 거야. 예. 자, 이 경우 동글배기 치고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 증축할 수 있답니다. 쭉 밑줄 그어요. 자, 이게 말이죠. 법 조문이 없었어요. 처음에 리모델링이라는 법 조문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없었던 조문인데 이게 생겨났다고? 자, 이게 생겨났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 이의제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이게 증축이 가능하면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거 증축 교체가 안 되는 거냐 하고 이의제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맞아, 좀 그러네.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조문만 만들어낸 거지. 공용 부분에 대해서 30%다 40%라는 말 자체가 없어.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냥 별도 증축할 수 있다 해서 끝나야 돼요. 내용 아시겠죠? 30% 40% 하는 것은 주거 전용 면적을 뜻하는 거지 전용 면적을 뜻하는 거지 공용 면적을 뜻하는 건 아니다. 내용 됐나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3번 보겠습니다.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이 부분 밑줄 거예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밑줄 15%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그러니까 1000세대다 하면 150세대까지 일반 분양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밑줄이 이걸 가로 열고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을 한다.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나오죠. 밑줄 긋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네모 엮어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 이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2번부터 볼까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부요. 구조도부요 네모 구조 도면입니다.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 없으면 안 됩니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최대 상계층이야 네모 엮어놓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한데요. 자 기역번을 보면 수직 증축형 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15층 이상 동그라미 쳐요. 15층 이상에서는 몇 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3개층까지. 그러니까 높은 건 3개층까지 더 많이 낮은 건 더 적게 뭐 이렇게. 자 니은번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입니다. 14층 이하 동그라미 쳐요. 2개층 동그라미 치고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562쪽. 자 562쪽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표현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세대수 증가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밑줄 그어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할 때만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 이해가요? 자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입주장도 등 나오죠. 동그라미 1, 2, 3 딱 묶어놓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없고 삼순환에서 한번 읽어볼 거고. 자 제일 밑에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28위 문제입니다. 1번. 자 밑에 1번 봤어요?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다 틀렸다는 얘기죠. 자 1번 보면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틀렸죠? 몇 m 이상부터예요? 20m 이상부터죠? 20m 이상으로 바꿔야 되고. 자 2번 공구란 동그라미 치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나눠지는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부터 주택 건설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3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 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밑줄 긋고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수할 수 있는 주택 없는 주택? 없는 주택입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없는 주택이어야만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밑줄 그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그랬어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이라고 고쳐놔야 되겠어요. 자 5번 갑니다. 5번이 정답. 산업단지 개발사업 평동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택지로 봐요? 예 봅니다. 타율수는 없다고 이거. 타율수는 없어. 한 번 정도 읽어보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맞춰드렸어요. 지금까지 두 문제 나온다니까 진짜. 자 올라간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올라간 프린트물 9번 보겠습니다. 9번 봤어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선에 해당하는 행위도 리모델링으로 본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2번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일로부터 15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걸 10년으로 바꿔서 냈습니다.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적면적 30% 이내에서 증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위에서 세대의 주거적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4번 리모델링의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 증축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예요? 15%죠. 15%입니다. 세대수 증가는 증축 행위를 할 수 있다. 15%가 정답입니다. 5번이 틀렸죠. 자, 다시 원위치에서 563쪽. 563쪽 봤어요? 563페이지. 그 밑에 등록사업자라는 표현 나와요? 나와요? 예, 등록사업자. 자, 동그라미 1번 등록대상. 네모 딱 엮고 별표. 네모 엮고 별표. 연간 동그라미 치고.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 밑줄 긋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밑줄 그어요. 자, 대가로 열고 도시형 생활주택 밑줄 그어놓고 30세대 밑줄 긋고, 자, 가로 닫고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밑줄 긋습니다. 또는 연간 동그라미 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등록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별표 쳤어요. 자, 579를 갑니다. 579를 갑니다. 579를 갑니다. 579. 579쪽 봤어요. 자, 579쪽 봤죠? 거기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표현 나와요. 예, 원칙 동그라미 칩니다.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 밑줄 긋습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까지만 밑줄 그어요. 그 위에다가 가로 열고 써놔야 돼요. 자, 밑에 보세요. 밑에 안 밑처리된 부분. 단독주택 35 나오죠? 나와요? 예, 동그라미 쳐놔요. 2번에 공동주택 30세대 나오죠? 나와요? 예,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원칙 다음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 나오죠? 밑줄 긋고 그 위에다가 써놓습니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라고 써놓습니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라고 써놓습니다. 써놨어요? 가로 닫고. 자, 가로 닫고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밑줄.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밑줄 긋습니다. 자, 두 번째 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밑줄 긋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네모에 끊었습니다. 해놨어요? 선생님들, 이게 이 두 부분이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뭔 말인지를 몰라. 주택법 아무것도 아닌데. 주택법 7문제 중에서 아무튼 6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평이하게 출제가 되니까. 틀려버리면 안 돼요. 나올 게 뭐 빤히 정해져 있는데. 농지법하고 다 맞춰요. 농지법하고 주택법하고 합해서 약 한 10문제 맞춰버려야 된다고. 9문제 다. 좋아요. 우리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자, 혹시 나는 국교육법률에 뭐 이것 좀 공부하고 또는 건축법 좀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가락을 면해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작전을 짜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절대 작전 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실제적으로 국토교육법률하고 건축법에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 맞출 수 있다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국토교육법률과 건축법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앞쪽에서 많이 하고 건축법은 조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잡는데 절대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과목별로 선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육법률부터 농지법까지 선방 다 해줘야 돼요.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찍어주는 것만 하면은 그게 더 수월하게 점수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절대 작전 짜지 마세요. 내가 뭐만 해가지고 가서 해야 되겠다.
딱 과락입니다. 그렇게 작전 짜시면 100% 과락이에요. 기분 나쁘겠지만 할 거 없어요. 내년을 준비해야 돼.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옛날에는 가능했어. 평이하게 출제될 때. 지금 안 그렇다니까요. 구특기법률에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면 그건 컨닝페이퍼 작성해가지고 가도 이거 한참을 봐야 돼. 이거 순서 어떻게 나열해 그걸. 제가 하자는 대로 가장 좋은 건 공부가 안 됐을 때는 말이죠. 선생님들 이거 공법책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십시오. 해도 떨어져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지 모른다고. 1시간 내에 풀어라 해도 못 푼다니까요. 절반을 못 풀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걸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가서 보자고? 절대 안 된다니까. 공부 안 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야.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자고. 이걸 집어넣고 가야 돼. 이거 집어넣는데 쉽거든요. 집어넣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걸 집어넣고 가는 거야. 너나 집어넣어라. 이 분위기가 좀 이게 조용하면 이런 느낌을 받아. 왕따 이런 느낌에 그런 느낌 하면 안 돼. 봐요. 잘 구분해서 거기에 563쪽 있죠. 선생님들 563쪽이지? 563쪽하고 579쪽하고 563쪽하고 579쪽하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제가 중요하다는 거 열심히 해주고 가서 시험 보고 하면 합격증 다 나와요. 자, 563쪽과 579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비슷하게 말이 나와.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기에는 연간이라니 붙으면서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간 공동주택을 요게 20세대 이상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세대 이상. 그 다음에 연간 대지조성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조성이다 하면 1만 제곱미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앞에 563쪽 봐봐. 뭐라고 나와? 공법 시간은 1교시, 2교시나 조금 정신이 주중되지 3교시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건지. 공법 시간인지는 알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579쪽 보니까 연간이라는 말이 빠져있죠? 그러면서 단독주택은 뭐라고 나와? 30호 이상 이렇게 나와. 공동주택은 옳지 30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대지조성은 뭐라고 나와? 옳지 1만 제곱미터죠?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 사업계획 승인받자 이렇게 나와요. 사업계획 승인받자 이렇게 나오지? 이거요. 이게 구분 가야 돼. 봐요. 연간 이렇게 나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면 틀려. 이렇게 나와야 돼. 등록해야 된다로 걸려야 돼. 그 다음에 연간이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내용 이해 가요? 어떻게 분위기가 네가 뭘 설명했다고 이해가냐고 물어보냐 이런 분위기야. 연간 붙으면 뭐가 나와야 돼? 등록해라 이 말이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에 등록해라. 연간 없이 이렇게 나오면 내용 크로스되면 안 돼? 그러면 연간이라는 말이 여기서 연간이 무슨 뜻이냐면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이 뜻이야. 그 연이라는 말이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갖다가 이게 건설하는데 연 인원 20만 명 들어갔다 막 이런 말 하지. 그때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들어간 인원, 투입된 인원 수를 얘기하는 거야. 다 더한 거야. 거기에는 연 인원이야. 한 해 동안의 인원이 아니고. 이해 가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열흘간 가서 노가다를 했으면 나는 10명으로 치는 거야. 이해 가요? 여기에서 그 개념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연은 한 해 동안에 이 뜻이야. 연이라는 말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예? 여기는 한 해 동안에 20채 이상 짓는다 하면 등록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요. 자, 이해하면 좀 쉬어야지. 이해하면. 자, 이거 봐요. 갑이라는 자가 단독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단독주택을. 건축법에 저기 봐요. 건축법에 허가받고 짓는 거요.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 거요. 갑이. 응? 건축법에 허가받고 짓는 거지? 아,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아, 잘 찍었어. 아, 나는 또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할 줄 알고. 응? 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다고? 자, 봐봐. 모든 건축물은 무슨 법에서 적용을 하는 거야?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이거 건축물이 아니야, 단독주택이. 건축물 있지? 건축물이 정의, 지붕이 있고 벽이 있거나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잖아요. 토지에 정착한 상태에서.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적용받는 거야. 그러니까 허가받고 짓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다시. 아파트 10층짜리를 짓는데 이게 10층짜리야? 근데 1호 라인, 2호 라인에서 20채를 지어. 20채 아파트를 짓는다고. 건축법으로 짓겠어? 주택법으로 짓겠어? 그러니까 허가받고, 저거 봐봐. 허가받고 짓겠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겠어? 에? 근데 조금 이제 좀 줄어들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에? 자, 봐.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도 있잖아요. 건축물이다 아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율을 하는 거야. 건축법에 허가받고 짓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또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 또. 아, 이렇게 하자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자, 봐라. 또 잘못 가르치고 있네. 또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보여 내가. 그래 생각하지 말라니까. 건축물 아니야. 그러면 염주 실내체육관 지으려고 그래. 이것도 건축물이야? 그럼 뭐 받고 지어야 돼? 건축법으로 가서 허가 받고 다 짓는 거야. 상가 지으려고 그래. 병원 지으려고 그래. 학교 지으려고 그래. 우리 광역시청 지으려고 그래. 다 건축물 아니야. 어디에서 규율해? 건축법에 허가 받고 짓는 거야. 물론 이런 거 협의 거쳐서 짓지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단독주택을 10채를 짓는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을 20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건축물 아니야. 근데 건축법을 적용받는 거야. 전부 다 허가받고 짓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축물 중에서 이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30채 이상 짓는다고. 30채 이상을 지을 때는 건축이라고 안 해. 이걸 건설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30채 이상부터 건설할 때는 이것만큼은 주택법적으로 오라는 거야. 이렇게 지어라 이 뜻이야. 이쪽으로 가지 말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러면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적용하니까 이게 일반법이지. 30채 이상부터는 주택법을 적용하라는 얘기는,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지으라는 얘기는 주택법 적용하겠다는 뜻이니까 이 말은 이게 특별법에 해당이 되지. 이 말 이해해? 자, 우리 임대차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임대차가 어디에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기울되고 있어? 임대차는. 임대차는 어디에서 기울해? 아유, 민법 계약이야. 자,
매매다, 증여다, 뭐 임대차다, 소비대차다, 사용대차다, 뭐 이런 거 현상광고, 종신정기금, 뭐 계약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뭐 도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민법의 계약에 해당이 된다고. 법률행위야. 민법에서 기울해. 그런데 임대차, 모든 임대차는 민법에서 기울해.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만 별도로 뽑아냈지. 그걸 뭐라 그런다? 특별법이라 그래. 그걸 민사특별법이라 한다고. 내용 아시겠어? 자, 다시 봐.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은, 이게 아파트도 30채 이상이 돼도 건축물이야. 건축법에서 기울해. 하지만 30채 이상부터는 주택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주택법에서 30채 이상의 주택법에서 빠진 내용은 어디에서 보완을 해줘야 돼? 건축법에서 보완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 30채 이상부터는 건축법으로 짓지 말고 주택법으로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0채 이상부터는 집단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각종 기준이 강화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택법으로 이게 주택 짓는 게 편해? 건축법으로 짓는 게 편하겠어? 그렇지, 건축법이 편해. 주택법이 편해? 주택법으로 이 공급하면 지멋대로 공급 못 한다니까.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서구청장한테 이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 내가 이거 모집할 겁니다, 호반건설이. 그래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한테 건축법으로 가면 아름아름 해가지고 너 친구 하나 가져가고 정치권 누구 하나 가져가고 재계 누구 가져가라 이렇게 공급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지멋대로 공급 못해. 1순위 2순위 특별 우선 공급 3전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우선 공급 들어가야 된다고. 까다로워. 이쪽으로 가면. 이걸로 가면 바로 허가증이 나와버려. 이게 표준 설계도면으로 하면 이틀 내에 떨어져 버립니다. 보통 일주일 내에 다 떨어지고 14일 이내에 다 떨어지거든요. 조례로 이제 다 정합니다만은 이건 60일이 걸려요. 60일이. 이걸로 가버리면 한두 달이면 건축할 수 있고 이걸로 가면 몇 년이 걸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한 거지.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건 좀 기준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하나를 만들어내. 이게 주택법이란 말이지. 내용 이해가?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러니까 30채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얘기는 건축법으로 짓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택법으로 지어라 이런 뜻이야 이게.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이 부분 갈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등록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거야. 오늘 농지법까지 사교시 때 좀 진입해야 되는데 이게 진입 못할 것도 같네. 진입을 해줘야 내일 하는데 마무리가 없는데,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자, 한번 봐요. 잠깐만요. 우리 주택 공급을 할 때 이렇게 아파트를 갖다가 이런 이 주택법적으로 가서 이렇게 공급을 할 때는 주택 공급이 그냥 시장성에 맡기는 거야?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야? 계획이 있어요. 정부에서 개입을 해. 계획이 있어. 이 계획에 의해서 주택 공급하는 거야. 이 계획이 뭐냐면 주택 종합계획이라고. 그러면 주택 종합계획 이것대로 주택 공급을 하고 대지를 조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주택종합계획을 갖다가 수립한 걸 보니까 이게 10년 단위가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이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수립해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한다고. 올 한 해 주택건설을 30만 가구 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딱 정해. 30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공급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잘 봐요. 주택을 한 채 지어가지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두 명이요. 수도 없이 많어. 수도 없이 많다. 예? 이런 자들이 한 해 1만 명이 있는데 이 자들이 한 20채를 공급한다고 해봐요. 20채를. 1년에. 지어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벌써 몇만 가구가 나오냐면 20만 가구가 나온다고. 그러면 주택종합계획이 정부에서 수립한 내용이 30만 가구 공급하겠다 했는데 이 자들을 무시해버리면 30만 가구 중에 20만 가구 또 미분양 생기는 거야 이게. 큰 사회적 문제가 돼도 돼. 그래서 한 해 동안에 20채 이상 연간 한 해 동안에 20채 이상 집단으로 이게 20채 이상을 지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건설하는 자들은 내가 너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나한테 등록해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연간 한 해 동안에 20채 이상 짓는 자들은
내가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요. 나한테 등록해라 이 말이요. 내용 이해가요? 이렇게 등록했을 때 이런 자를 등록사업주체라고 표현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호반건설은 등록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했겠지. 20채 이상 하잖아. 호반건설은 몇백 세대 공급하잖아. 현대건설, LG차이, 롯데건설 이런 자들은 등록했겠어 안 했겠어? 그런 자들을 등록했다 해서 등록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이런 자들은 주택종합계획을 정부에 수립하게 되어지면 이 주택종합계획 내용대로 주택건설을 하고 대종사를 해야 돼. 대종사업을 해야 돼. 따라서 국지한지는 주택종합계획에 구속을 당하는 자들이야. 따라서 그 자들은 별도로 등록의 의무는 없다. 이런 자를 뭐라 그러냐면 비등록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뭔 말 하는지? 자, 그러면 이해했는가 보겠어. 다시 가요. 왜요? 연간 붙으면 20채 나오고 연간 붙으면 뭐 해라? 등록해라 이걸요. 자, 그 다음에 연간이 빠졌어. 한꺼번에 이 지을 때는 건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0채 이상 건설할 때는 뭐 해라?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으라. 건축법에 허가받지 말고. 내용 이해 가요? 자, 이해했는가 볼 거예요. 또 다른 소리 나온다고. 또 다른 소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간 한번 등록하라고. 이거 이건데 또 내가 여기 설명하면 지금 이제 확인할 거야. 이해 갔는가? 또 이해가 안 갔어. 또 절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절반 이해 안 갔어요. 한번 보겠어요. 이거 연간부터 등록해라. 연간이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니까. 자, 이해 안 갔어요. 보면 보세요. 갑이라는 자가 2018년 4월에 연립주택을 짓습니다. 연립주택을 갖다가 26채를 지어요. 25채 지었습니다. 25채. 잘 보세요. 갑은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에? 이제 주눅 들었다. 대답 동사. 아이고. 아니, 허가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에? 허가죠? 허가잖아. 허가요. 자, 팔아가지고 한 6억 벌었어요. 2018년 10월입니다. 10월에 또 25채를 갑이 짓습니다. 25채를. 자, 이때 10월에 가서 건축법에 허가 받고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죠. 에? 봐. 그렇다니까 딱 반만 나오죠. 제가 그 집안 안 하죠. 네 뜻대로 해버릴게. 이게 네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해버릴게.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고 질 거야.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지어야 돼. 세수하고 와라. 왜? 질문. 왜 또 사업계획 승인이야? 왜 사업계획 승인이야? 왜 또? 연간이 붙었으니까. 연간이 붙으면 내가 이거 하라 그랬지. 내가 이거 하라 그랬냐? 야가 지금 그렇게 내동 얘기해도 이걸 예를 들 때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야. 벌써 25채를 짓는다. 허가받는다는 얘기는 등록했겠어 안 했겠어? 그렇지. 등록업자가 허가받고 짓는 거고 등록업자가 만약에 여기에서 100채를 짓는다고 해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야. 이건 25채 25채 연간 이게 아니라니까. 연간 붙으면 이거라니까. 이거를 잡아라니까. 벌써 등록했단 말이야. 등록사업주체가 허가받고 짓는 거야. 2 이상 지으면은 30채 이상 지으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 말 이해해?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